안녕하세요, 드미입니다. 오늘은 매빅 에어2 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에어2 뿐 아니라 대부분의 드론 비행 시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어2나 기타 드론을 구입 예정이시거나 처음 비행하시는 분이시면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시청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실까요? 먼저 매빅 에어2는 올 4월달에 출시가 되며 모터 자체가 기존보다 새롭게 개선되어 장착되었는데요. 보다 높은 출력과 제동력으로 전 모델보다 민첩하며 민감한 비행을 보여줍니다. 또한 빠른 가속력으로 인해 제로백이 굉장히 짧습니다. 처음 드론 조종을 연습할 때 팔자 비행을 연습하면 조종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에어2는 조금 더 어려운 비행 실력이 요구됩니다. 빠른 속도와 부드러운 곡선 조종이 어렵다는 점 인지하시어 특히 좁은 공간이나 장애물이 있는 공간에서 비행 시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DJI의 고질병이라고 해야 할까요? 매빅2에서도 그랬지만 드론의 전원을 켜고 처음 비행 시 T 모드로 설정해도 N 모드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 모드와 N 모드는 드론의 비행 속도 자체가 다르며 첫 이륙 시 이 역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 모드 경우 시속 3.6km 정도의 비행 속도밖에 안 되지만 N 모드의 경우 시속 20에서 30km까지 나옵니다. 팁을 드리자면 처음 드론을 켜고 이륙 전 조종기를 N 모드로 변경했다가 다시 T 모드로 변경 후 이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T 모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이륙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전원을 켜기 전 프로펠러를 펼쳐놓고 전원을 켜주세요. 안 그러면 드론이 흔들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드론의 전원을 켜둔 상태로 이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바닥에 두고 전원을 켰다면 그 자리에서 이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론은 굉장히 정교한 센서들과 각종 신호들을 주고받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드론은 그 환경에서 위치, 자세 등을 유지하고 기억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전원을 켜놓고 움직이게 되면 IMU 오류가 뜨기 쉽고 다시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고 비행 시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 유지 센서나 고도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원을 킨 자리에서 이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륙 시나 비행 시에 다리 및 철 구조물 주변, 철탑 주변 등 조종 신호에 오류가 발생될 만한 구역은 비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리 밑은 절대 비행을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GPS 신호가 끊기는 것뿐 아니라 만약에 신호 간섭으로 오류가 생긴다면 드론이 제멋대로 움직여 버릴 수 있습니다. 전진을 하는데 후진이 된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움직여 버린다든지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리 밑에서 비행했다가 드론이 저절로 움직여 충돌한 사례들을 몇 차례 목격하였는데요. 알고 비행하는 것과 모르고 비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여 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행 중 강풍을 만났을 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강한 날씨에는 가급적 비행을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피치 않게 비행 중 강풍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모든 센서 드론은 뒤집어지면 프로펠러가 멈추어 버립니다. 즉 강풍을 만나서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기체가 뒤집어져 버리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비행 중 강한 바람을 만났다면 우선 비행을 멈추십시오. 우선 정지 후 드론이 바람에 밀리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버티면서 호버링 중인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드론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다면 대처하기 쉽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핸드폰 화면으로 그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이 거의 움직임이 없다면 드론이 바람을 이기고 있다는 얘기이고 화면이 조금씩 밀린다면 강풍에 드론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우선 천천히 고도를 낮추십시오. 또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의 정면 비행은 피하시고 대각선이나 사선으로 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장애물이 있다면 충돌의 가능성이 있지만 전후방 센서를 믿어야겠지요. 고도가 낮아지면 바람은 상공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조종이 가능한 고도까지 낮춘 뒤 안전하게 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팁은 비행 시 주변을 잘 살피어서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 장애물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대략적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되었을 시 대처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여섯 번째로 에어2는 측면 센서가 없습니다. APS 3.0이 적용되어 장애물 회피와 인공지능 비행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는데요. 하지만 드론은 장애물을 회피 시 무조건 횡 비행을 하기 때문에 측면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역시 비행 방법을 알아야 충돌의 확률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측면 충돌을 피하는 방법은 제 채널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뒀으며 상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배터리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아서 비행 중 배터리 탈착으로 인한 추락입니다. 설마 이런 경우가 있겠어 하시겠지만 저도 초창기 때 겪었던 상황입니다. 배터리가 딸깍하고 완전히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반 정도만 장착돼도 전원이 공급되고 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행 중 잦은 자세 변경, 급하강 등의 비행으로 배터리가 분리돼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추락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 추락하게 되면 드론만 박살나면 다행이지만 건물이나 자동차, 심지어 사람의 머리 위에 드론이 추락하게 된다면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배터리 장착 시 손으로 꼭 힘을 줘서 장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스포츠 모드 비행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 모드 시 에어2의 비행 속도는 시속 70km에 다다릅니다. 또한 최고 속도에서는 장애물 감지 센서 또한 작동되지 않고요. 제동거리는 30m에 가깝습니다. 장애물을 피하지도 못할 뿐더러 빠른 속도로 인해 장애물을 인식하기도 어렵습니다. 급제동 또는 급선회 시 짐벌 카메라에도 무리가 갑니다. 스포츠 모드로 비행 시 짐벌 카메라가 꺾이는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모터 가부하에 영향이 가게 되며 여러모로 스포츠 비행은 피해 주시는 게 드론 자체에도 이로우며 안전한 비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는 꼭 필요한 상황이나 주변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구름을 뚫는 비행 시 주의사항입니다. 구름은 수증기, 즉 물입니다. 아주 짙은 구름에 드론이 들어가게 되면 오큐싱크 2.0도 신호 간섭이 생기게 됩니다. 신호가 끊기거나 간섭이 생기면 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물속에 드론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필히 짙은 구름을 뚫는 비행은 피해 주십시오. 마지막 열 번째로 비행 시 자신감을 가지고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이나 어느 정도 비행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위급 상황 발생 시 머리가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지고 대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손가락도 덜덜 떨려버리게 되면 제대로 된 조종을 하기 힘들어지지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어거지로 조종하려 하지 마시고 우선 조종기에서 손을 떼고 잠시 심호흡을 하세요. 진정이 될 때까지 조종을 피하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드론 조종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아시는 분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고 그분에게 조종을 맡기세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되면 그때 다시 조종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비행하시되 항상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에어2 및 드론들을 비행하며 만날 수 있는 주의사항, 위급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비행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 더 많은 경우가 있겠으나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볼게요. 드론의 추락이나 충돌은 단지 드론의 파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질 수도, 자동차 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찔한 상황을 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마음으로 제작해 보았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마가 너무 길어집니다. 더 이상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라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